생야채만 먹어도 설사를 하고 조금만 차거나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부터 가셔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동 더드림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매일 설사하고 배가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음식 조심해라, 이런 뻔한 말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핵심 원인은 바로 복부 쪽으로 혈류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왜 그동안의 치료로 잘 낫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0대 여자분이셨어요. 수십 년째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상추만 먹어도 설사를 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매운 음식, 찬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원인을 못 찾으니까 따님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뒤에 현재는 하루 한 번 정상대변을 보고 계시고요. 예전보다 드실 수 있는 음식도 훨씬 많아졌고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외식도 가능하고요. 이분은 2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요. 거의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부터 20년 가까이 하루에 4번씩 설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순한 음식을 먹어도,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설사를 매번 하고 계셨죠. 물론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년간 이렇게 설사를 매일 4번씩을 하니까 그냥 이게 내 체질인가 보다,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보시다가 답답해서 이제 데리고 내원을 하신 거죠. 이분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뒤에 현재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정상대변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서야 이런 게 진짜 정상대변이구나 라고 느끼셨죠. 자,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이 망가진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궤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증도 없고요, 출혈도 없죠. 그래서 검사에서는 늘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원인을 못 찾은 거죠. 진짜 원인이 아예 없다면, 나쁜 부분이 없다면 설사를 안 해야 되는데 원인이 있지만 결국엔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장 자체가 아니라 장이 움직이는 방식, 이 조절 방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동안의 치료로 안 나았을까요? 일단 병원에서는 환자가 불편해하니까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혹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약을 줄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증상은 좀 억제시킬 수는 있지만 왜 장이 그렇게 민감해졌는지는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만성적으로는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이 나쁘다고 말할 것은 아니고 이제 강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약들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혈액이 되게 많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고요,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또 이런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편안하게 움직이려면 이쪽으로 혈류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 안에 산소와 영양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장 쪽으로 혈류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장이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제 충분하게 혈액 공급을 받을 때는 이 장이 들어오는 자극을 아주 잘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자극은 괜찮아, 이 정도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 장은 좋은 자극, 안 좋은 자극, 약간은 견딜 수 있는 자극,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자극, 위협적인 자극을 가리지 못하고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모두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통과 설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식 문제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문제라기보다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장의 상태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추가 나빠서가 아니라 상추 정도의 자극도 감당할 여유가 없는 그런 장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거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할까요? 먼저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분들은 보통은 교감신경이 좀 올라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혈액순환 검사를 해서 이제 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한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아주 꼼꼼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셔도 어떤 분은 잠을 잘 자고 어떤 분은 못 자고 어떤 분은 명치는 더부룩하고 어떤 분은 안 더부룩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지만 치료가 모두 다르게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을 구분해 내려면 이제 제가 아주 자세한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상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과 혈액순환 검사, 이런 객관적인 검사, 그리고 환자분한테 맞는 1대1 맞춤 상담,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야 환자분한테 맞는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장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장이 다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쪽으로 혈액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은 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완화시키고요. 장으로 가는 혈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장도 편안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 치료는 과도하게 흥분된 장의 반응을 가라앉히고 일단 침을 놨을 때 일시적으로 복부로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변의 횟수와 형태가 실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참고 살아야 하는 병도 아니고요. 체질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야 되는 병도 아닙니다. 생야채, 찬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먹어도 설사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는데 검사상 이상은 없고 계속 불편함은 느끼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한의원으로 문의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